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3종목을 분석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제가 몹시 후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일단 5시에 또 올린다고 말씀까지 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일을 아침부터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지금 중간에 끊고 다른 일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하여간 몹시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제가 오늘 좀 늦게까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또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꼭 반드시 봐야 하는 뭐 세 가지 축이라고 할까요? 뭐 주가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뭐 현실을 뭐 진단하고 할 때 무조건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과 그다음에 차트와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고 차트를 안 보고 실적만 갖고 전망할 수 없고요. 실적을 안 보고 수급만 갖고 전망할 수 없고요. 다 이 세 개 축은 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가를 분석하거나 전망하거나 할 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세 개 중에 어떤 특정 한두 가지만 보고 하면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해드리는 이 분석 방법이 아마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때는 여기에다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리포트 당연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사업 내용을 보면서 현재 업황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전망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오늘은 13종목을 그렇게 했다가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실적 수급 차트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주가 진단하고 전망하고 하는 간단한 어떤 분석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걸릴지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서론을 줄이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종목은 어제 신청 마감한 직후에 바로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고요. 13종목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그냥 한 종목씩 빨리빨리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마감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허투루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1분기에 무려 우리 코스피 상장사 전체 중에 영업이익률 1등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 넘고요. 반도체 업종 안에서 그 실력, 그다음에 수준,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인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주가가 좀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본질은 그 실력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팔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그 실적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되고 시장에 뭐 넥스틴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문제라는 뜻이고요. 자, 실적 전망 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에 흑자로 바뀝니다. 23년도에 적자였는데 흑자로 바뀌는데 다만 아직은 2022년도의 실적에 못 미칩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아지지만 최고점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럼 언제냐 최고점으로 가는 게 내년이죠. 영업이익도 700억대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 같고요. 매출액도 1,500억대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이보다 좀 못 미칠 것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넥스틴의 정점은 내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인데 언제 올해 그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분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에 48억 원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1%로 최악입니다. 근데 3분기가 되면 85%, 4분기가 되면 170%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즉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2분기가 실적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2분기 지나갔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넥스틴의 바닥은. 넥스틴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금요일 날 샀고요. 연기금 최근에 이제 그 매수를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 개인이 일단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이 수급이 풀리는 순간부터가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일까? 일봉 보겠습니다. 넥스틴, 딱 봐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을 2개 그어놨습니다. 현재 주가가 속해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64,000원이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61,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 8일 날 64,000원을 돌파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저점은 6만 원대 초반, 그냥 아예 6만 원 정도로 열어놓고 하방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4,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좀 더 밀린다면 6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에 가깝게 붙으면 강력 매수 추천해드리지만 지금은 63,000원대, 64,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연간 실적을 보면 실적 컨센서스죠. 이렇게 보면은 2024년에 어마어마한 실적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1년, 22년에 최고점 찍었을 때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정상이 아닙니다. 넥스틴과 좀 비슷하죠. 내년에 매출이 5천억을 넘어서면서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올해 굉장히 크게 좋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년이 정점이고 넥스틴처럼 그러니까 내후년에 내려올 것이냐? 아니죠. 매출액이 6,300억대로 튀고 영업이익은 1,600억대로 튑니다.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좋아질까? 2분기에 좋아집니다, 벌써. 그런데 영업이익이 141억, 29% 좋아지죠. 좋아지는 거죠.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흑자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가 되면 200억대로 넘어가고 4분기가 되면 230억대로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2%, 381%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2분기부터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역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20만 원, 17만 원대에서 바로 20만 원 찍었다가 약간 내려온 그런 구간인데요. 자, 한 달 전에 19만 8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한 달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눌리던 구간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 사고 있고 기관 사고 있고 하는 그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봉 볼까요?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쭉 하락하다가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쌍바닥 만들었던 지점이 241선입니다. 정확히 241선에서 상승했다가 21선에 눌렸다가 다시 241선에 눌리더니 221선을 돌파, 그다음에 121선 돌파 크게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금요일날 121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더 눌리거나 조정이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급등에 의한 이제
물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1선을 뚫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조금 121선 아래쪽에서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 모양이고요. 121선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본 후에 추가 매수하느냐 아니면 약간 수익을 실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최근에 보면 한 달 전 1,900원에서 10,0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500 얼마까지 갔다가 1,10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10,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일단 없습니다. 10,000원 정도에서 주가 지지를 강력히 받고 있구나. 누가 사면서, 외국인이 사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너무 좋은 종목인데 자율주행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막 얘기 나올 때 자율주행 얘기 나온 적 있나요? 최근에 몇 달간 자율주행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시장의 테마, 주도하는 테마로 등장하는 순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일단 자동차 완성차들 잘 갔다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잘 갔다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 한번 테마 돌아올 때 되기는 됐습니다. 제 느낌에 된 거 같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아직은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바닥이 어딘지만 알면 매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도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그냥 전체 일봉인데요. 10,000원, 그러니까 9,900 얼마 이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언제나 바닥이었고요. 지금 계속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10,000원 정도에서 계속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더 안 빠질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0,000원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이건 매수, 강력 매수 그것도. 목표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지금 이평선, 저항선들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장기로 만약에 엄청 길게 가져갈 자신이 있다 싶으면 15,000원 충분히 나옵니다. 뭐 한 17,000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중기 정도로 보면 12,000원 정도가 한 12,000원 정도가 고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 정도 추구를 할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이렇게 지금 봅니다. 바닥은 10,000원, 10,000원 깨면 강력 매수.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 들고 가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금요일 날 외국인이 45만 주, 기관이 15만 주 강력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 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8만 원 찍었죠. 한 달 전에 67,000원에서 8만 원으로 주가를 단숨에 올렸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특히 연기금이 왕창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기대,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흘러다니고 있는 그 기대를 리가캠 바이오도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의 수급을 먼저 봤는데요. 리가캠 바이오도 그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를 잠깐 보면 작년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277억, 22년도에 504억, 그다음에 800억대로 쫙 늘어나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합니다. 흑자 전환. 영업이익 70억을 만들고 매출액이 1,255억을 만드는데 흑자 전환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자 바이오 종목들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 굉장한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하게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매출액이 105%, 2배 넘게 늘고요. 영업이익 1,710%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26년 되면은 매출액도 쪼그라들고 영업이익도 좀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수익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26년도 이후에는 다시 좀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즉 아주 장기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올해 내년까지 지금 바이오 금리 인하 맞물리면서 바이오 모멘텀 업종 전반의 모멘텀을 누리기에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역시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바닥 잡아 이제 저점 잡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초록색 동그라미는 이 스토캐스틱 상의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쪽에 뭐 V 표시 내지는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4월 중순에 그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과매도권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는데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보면 121선 터치했던 5월 말, 그 다음에 또 한 번 121선 터치했던 6월 중순, 그 다음에 보니까 7월 들어서는 저점이 61선 또는 21선 부근까지 저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온 건데, 그럼 저는 여기서 볼 때 지난번 3월 달에 있었던 84,000원 부근까지 터치하고 좀 눌리지 않을까. 거기까지 이 추세가 갑니다. 그리고 어제 수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쪽 수급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가 이번에 84,000원이었던 지난번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쯤에서 눌릴 것이냐는 이제 스토캐스틱과 RSI 값이 과매수권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11일 날 84,000원 찍을 때 RSI 보면은 주황색 물 표시가 쫙 돼 있죠?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작년 말에 그 65,000원 찍을 때도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이번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쯤으로 보이냐 하면 대략 84,000, 85,000원 정도가 둘 다 스토캐스틱과 RSI가 둘 다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면 84,500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갔는데 85,000, 86,000, 87,000, 91,000, 95,000, 10만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안 팔아야죠. 그런데 84,000 갔다가 85,000 갔다가 82,000 갔다가 83,000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못 올라가나 할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사실 그때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타이밍에 파는 건데요. 분봉 켜놓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84,000원 정도 부근, 지금 매물대가 또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바로 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4,000원까지 못 가고 아예 좀 바로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아까 실적 그 고점 부근, 실적이 최고를 찍을 때 부근까지 일단 이 모멘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84,000원 부근보다는 더 높은 자리일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 쪼그라들고 모멘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아마 내년 들어서서 한 1, 2분기 안에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기로 가져간다 하면은 이번에 좀 눌리더라도 한 7만 한 4,000원 정도까지 7만 5천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빠지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세밀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8만 원 돌파하고 좀 힘겨워할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반등할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방법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연간 컨센서스 먼저 보면 올해 2% 그죠? 올해는 매출액이 3조 5천억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적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과도기인 것 같고요. 내년에 매출액이 4조 3천억을 찍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으로 급등을 하는 순간,
그러면 저는 이걸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지금 시작됐고 아마도 분기 3분기냐 4분기냐 어디선가부터 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분기 볼까요? 자, 분기 실적 보면 3분기에 매출액이 9,149억, 우와, 1조 원 가까이 붙네. 하지만 영업이익 보면은 2,300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 1년 전 영업이익에 비해 마이너스 12.9, 마이너스 13% 정도 시장의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분기는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이 3,500억대 1,780%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이 이 코앞에 있는 지점 아마 7, 8, 9월이니까 대략 한 8월 정도 아닐까요? 8월 정도면 그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8월 16일쯤 나오고 아마 그 즈음 8월 중순 정도부터 셀트리온 주가는 출발하지 않을까,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가 일단 금요일날 만주 샀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누가 사느냐? 최근에만 보면은 금융투자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뭐 기타 법인 이거는 자사주 매입인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아주 단기적으로 강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사기 시작한 지점부터 한번 볼까요? 17만 원대, 17만 3,800, 17만 4,300 이러다가 18만 5,800원까지 만 몇천 원을 단숨에 올렸습니다. 금융투자의 선택, 기관의 선택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도 좀 팔았습니다. 아니, 개인도 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금융투자의 이 단기 어떤 그 수급, 여기에 따라서 셀트리온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뭐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차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까요?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단기적으로는 금융투자가 왜 사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에 움직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저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과매도권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신호 나왔던 데가 올해 들어서 4번이 있는데 이때마다 다 이 매물대 하단 바닥에 딱 부딪히고 지지받고 바로 반등이 착착착 나옵니다. 이번에 4번째 나왔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반대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서 매도 신호 나왔을 때입니다. 그 매도 신호는 매물대 상단 19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바닥이 17만 3,500원 정도, 상단이 19만 원 정도에서 매수, 매도 이게 신호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번에 금융투자가 짧게 아마 19만 원 정도 목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18만 5,800원이니까 거의 다 올라왔죠. 19만 원 가까이 붙으면 다시 잠깐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까지는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돌고 약간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올라서 이 상단 19만 원을 뚫을 때 아마 한 사이클 정도 더 돌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적이 그러니까요. 실적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8월 중순쯤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을 뚫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정이 나와서 그 다음번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찍을 때, 그때는 한번 매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도 좀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지금 매물대 바닥 부근이 17만 원 정도인데요. 그거보다 약간 더 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 매물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17만 3,500원에 찍혀 있고 이게 17만 5천 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지금 자리에서 좀 눌린다 싶을 때, 그러니까 이번 바이오 랠리들이 좀 꺼지고 거품이 좀 내려가고 18만 원이 깨지고 17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렸을 때는 셀트리온을 매수해서 대략 한
넘을 때까지 한번 들고 가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가격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하고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이 금요일날 들어왔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이 팔고 있네요. 주가는 93,500원 올렸고요. 역시 한 달 전 93,100원, 지금 93,500원, 한 달 전 주가 수준 그대로 회복을 했지만 중간에 보면 높이 올라가면 95,000원, 많이 내려가면 88,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냥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이후에 바닥 똑같이 스토캐스틱 바닥에서 매수, 이게 86,500원 정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10만 원 정도가 고점으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121선, 고점은 121선, 저점은 241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날 61선까지 마저 뚫었기 때문에 1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매수권 들어가는 자리 정도가 아마 한 9만 원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제약 팔고 셀트리온 가면 어떨까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합병 이슈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실적과 그다음에 바이오 전체 모멘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이 단기적인 부분 정도까지입니다. 아직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바로 뚫고 막 올라가기에는 아직 약간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그러니까 그 8월까지 바로 올리지는 못할 거고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되면 8월 달부터는 움직여야 되죠. 바이오도 움직여야 되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죠. 한번 수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수급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패턴, 그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중간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한번 조정이 나오거나 순환매 돌면서 바이오 조금 뺐다가 그 다음 패턴에서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 사이클에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7번째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약간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업 잠깐 보여드리면,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현재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는 당사 사업 성장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 슈어 소프트테크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같이 가겠죠. 실적을 먼저 봐야죠.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지금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1분기 때 1년 전에 7억 원 흑자에서 18억 6천만 원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은 올해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바로 좋아진다기보다 좋아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올해 실적이 완전히 좋아진다기보다는 아마 내년 이후가 더 나아질 겁니다. 실적 1분기 실적밖에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을 더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가는 6,100원대에서 5,4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고요. 자,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가운데 선 5,620원, 이 자리가 지켜졌어야 되는 매물대 바닥인데 5,6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5,470원까지 빠졌죠. 4% 넘게 금요일날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그 아래 매물대 바닥입니다. 4,950원, 대략 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는 5,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5,999 찍혀있는 이 선 6,000원 정도, 여기가 21선인데요. 아마도 한 5,900원대 정도까지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반등해서 5,600원을 뚫으면 5,900원대까지 가겠구나, 밀리면 5,000원까지 빠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데요.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상황을 보면
약간 더 하락해서 과매도권으로 빠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5천 원 가까이까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이를 월요일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 종목이네요.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보시면 연간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좋지 않고요. 매출액도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800억대, 매출액은 2조 1천억 원대로 사상 최초로 2조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엔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역시 좋지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이 뭐 한 7월 말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솔루엠 그때 2분기 실적 안 좋네,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3분기 때 회복합니다. 8%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4분기에 역시 257%. 그래서 3분기부터 매출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2분기 실적을 털고 가는 7월 말 그리고 8월 정도 들어서면 솔루엠 주가도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최근에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들은 RSI와 스토캐스틱이 같이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는 지난 2년간의 일봉치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16,000원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말에 481선까지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빠진 자리에서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 과매도권입니다. 그러면 선을 그어놨는데, 가로선을 2년 전에 19,000원대에서 19,700원 요 정도, 800원 이 정도에서 매물대 바닥이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1년치로만 보면 이게 안 나타나지만 2년치 일봉을 늘여놓으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2만 원 밑으로 깨지면, 지금 2만 원이니까 깨지면 매물대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흐름 보시면 나왔죠. 저점 19,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죠. 2만 원 150원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지 않으면 이 정도가 바닥이다. 솔루엠의 주가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수급도 안 좋고 하니까 아직은 뭐 이게 좋아지겠지,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확신하지는 뭐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바닥 아니야 하면서 2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 시작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도 반등이 나올 텐데, 급락했던 것처럼 급등이 나오려면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 이런 게 예상됩니다. 저는 뭐 저라면은 이런 종목을 뭐 지금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가 바닥인 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면 뭐 굳이 여기서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종목 사시기를 권하고요. 만약에 뭐 매도 지금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애매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자, 9번째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역시 연간 실적 컨센서스 보면 2024년에 2조 7천억 원대, 어마어마합니다. 내년에 2조 9천억, 내후년에 3조, 뭐 계속 영업이익을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험사들이 보험 프로그램,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더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챙기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삼성화재 실적이 뭐 좋아집니다.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뭐 5%, 6%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사, 증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 이런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권사, 보험사, 뭐 은행, 금융 이런 데가 좋아지는 건데, 아마 삼성화재도 실적도 좋아지지만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이런 걸 누리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을 보면 이게 확 보입니다. 기관이 엄청 사고 있고 금융투자가
최근에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누적 순매수로 보면은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기관이 살 때 외국인은 오히려 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 38만 9천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37, 38 이런 자리에서 더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진다. 그럼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화재 일봉을 보면 지금 최근에 2024년 올해 들어서 241선 바닥 딱 찍은 다음에는 주가를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밸류업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만 놓고 보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서 매수 신호 나왔을 때 1월 달에 241선, 4월 달에 121선, 6월 달에 61선 점점 지지 라인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21선 지지를 봤더니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밸류업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고 너무 좋죠, 흐름이. 그래서 고점, 파란색 고점, 스토캐스틱상의 과매수권, 여기 지금 과매수권에서 매도, 과매도권에서 매수,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너무 보조지표 활용해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7월 들면서 과매수권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추세가 약간 하락 쪽으로 좀 갈 거다, 좀 빠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동안의 패턴대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21선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21선이 지금 어디냐면 36만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36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고 고점으로 4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입니다. 10번째 종목인데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매출액도 4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 1,490억 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기록 깰 것 같고요. 매출액은 22년도 기록을 육박하는 정도까지 회복합니다. 내년에 매출액 5조 돌파하고요. 영업이익 2,100억 원 돌파합니다. 내후년에 매출액 5조 4천억 원대로 늘고 영업이익 2,500억 원대 뚫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24년도부터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게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그냥 아예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분기를 봐야죠. 분기 실적 보니까 2분기에 1조 원을 돌파하는데 그래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3%에 딱 그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지나가야 호텔신라도 좀 뭐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에 매출액 1조 2천억을 깨고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 2분기 실적이 나온 뒤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수급을 보면 개인만 사고 있죠. 82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대까지 갔던 주가, 5만 6천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 거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외국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금융투자가 사고 있습니다. 온통 새파란 상황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빨간색 매수가 딱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5만 1,300원, 5만 1,700원 이 자리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있고 2년치, 3년치 아무리 늘려봤자 최저점입니다. 과매도권 신호 이런 거 다 분석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의 주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이런 정도면은 이거 매수할 만한 가격 아닐까요? 주봉 볼까요? 주봉은 좀 더 늘릴 수 있죠. 2018년 이후부터 보면 그래도 여전히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5만 1,00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호텔신라 지난주에 7월 4일 날 5만 1,000원 찍었던 자리가 가장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까지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는
지금 51,000원이면 이거 너무 싼데? 싼 가격이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할 만하지 않나. 상당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11번째 종목 ISC 바로 보겠습니다. ISC도 연간 실적 컨센서스 보면 올해 521%, 내년에 40%, 내후년에 16%.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성장률은 뭐 좀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은 역시 2분기 뭐 148%, 3분기 흑자 전환 220억 원, 4분기 687%, 뭐 계속 좋아집니다. 2분기부터 뭐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기관이 너무 팝니다. 157만 주.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거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과 사모펀드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ISC 주가 64,000원, 한 6만 원 정도에서 저점 잡을 수 있을까?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면 ISC 뭔가 파란색 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481선인데 통상 이런 종목들은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481선까지 잘 안 깹니다. 왜?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아까 봤듯이. 실적의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2분기부터 바로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1분기까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2분기부터 좋아진다면서요. 2분기 실적 곧 나오지 않습니까? 반등할 것 같은데요. ISC는 너무 빠졌어요. 11만 원 가까이까지 붙었다가 6만 원까지, 물론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ISC는 바닥 아닐까 싶습니다. 481선 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481선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디? ISC죠? ISC 481선 63,334. 64,000원이 완전 바닥입니다. 여기서 빠져도 6만 원 안 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면 분할 매수하기에 너무 적절하고 좋아 보인다. 네,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수급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만 60만 주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아주 사이좋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60만 주를 사는 사이 주가가 23,000원대에서 2만 원대 초반까지 2만 원 가까이까지 밀렸습니다. 2만 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일봉 볼까요? 역시 19,600원 정도의 매물대 바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2만 원 깨지면 매수. 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로 봐야 됩니다. 이 수소주들은 아직은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은 많이 싸진 자리 맞거든요. 저 위쪽에 481선에서 눌리고 아래쪽에 매물대 바닥 지지받고 이 보조지표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 예상치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매우 좋아 보이고 지금 이 정도 저점이면요. 한 19,500원, 2만 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저 같으면 한 2만 3,4천 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서 수익 조금 실현하고 나머지 좀 더 들고 가서 한 2만 6천 원대 뭐 이런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그런 단기 전략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한데 해외 리포트를 하나 잠깐, 뭐 다른 종목들도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두산 퓨얼셀은 조금 잠깐 보여드리면 바이에 들어가 있죠. 바이에. 근데 이 두산 퓨얼셀 지금 요것만 보여드리지만 에버리지 스코어 3점밖에 안 되고요. 뭐 다른 뭐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업종 전반을 보니까 두산 퓨얼셀보다 이 바이보다 훨씬 좋은 스트롱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 종목도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롱바이를 그러니까 스트롱바이 의견을 낸 종목을 조금 더 먼저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두산 퓨얼셀은 약간 가져가더라도 단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예, 그런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느새 13번째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올해 실적 좋아지죠. 562억, 22년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자, 보면은 21년도에 787억 낼 때만큼 못 가죠. 그래서 좋아지지만 아직 최고, 그러니까 정상 구간은 아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25년도 내년에는 매출액이 1조 거의 4,800원, 800억 원 이런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데 좋아지는데 기록이에요. 이 신기록. 근데 영업이익은 623억 원. 좀 모자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성장. 26년에는 5% 성장. 매출액도 6% 성장. 뭔가 성장세가 좀 이렇게 팍팍 나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자, 분기 보면은 2분기에 1분기에 162억 찍었는데 2분기에 129억, 3분기에 152억, 4분기에 452억. 그러면 파트론 같은 종목은 4분기구나. 이 종목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은 4분기부터겠구나.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기대감 나올 때부터겠구나. 그럼 그건 3분기죠. 3분기에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7, 8, 9월인데 지금 2분기 때 129억, 3분기 때 152억 이런 수준의 그 주가, 그러니까 실적들이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 9월 중에 뭐 8, 9월 정도에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만 사고 있고요. 개인이 한 20만 주 거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거들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개인도 팔고 있고 다 팔고 있어요. 기타 법인만 사고 있습니다. 파트론 그렇게 뭐 다 7,7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수급이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봉 볼까요? 역시 일봉 차트도 뭐 정체가 돼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주가가 싸져 있지만 아주 뭐 고점을 기록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디가 바닥일까? 지금 7,500원대 정도가 바닥, 그럼 거의 바닥까지 온 건 맞습니다.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위쪽에 7,900원 그려놨는데 여기가 매물대가 바뀌는 지점이기도 하고 121선, 61선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7,900원이 고점, 빠지면 7,500원이 저점, 이렇게 보입니다. 7,500원 저점, 7,900원 저점, 고점. 그러면 저는 7,500에 사서 7,900원까지 그 정도 먹으려고 이 종목을 사야 할까? 저는 별로 내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썩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바닥 부근에 와 있는 것도 맞고 또 올라갈 때도 크게 어떤 그 큰 에너지를 받으면서 큼직큼직하게 가는 종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썩 권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한 50분. 제가 생각보다 조금씩 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도 50분 가까이 이렇게 영상이 길어집니다. 제 목표는 한 40분, 35분, 40분 정도가 제 목표였는데, 예, 뭐, 녹음을 하면서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보면은 중간에 해야 할 말을 중간에 그러니까 빠뜨리기도 하고, 억지로 줄이거나 그러면은 뭐, 그거는 할 수 있는, 해야 할 얘기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거 다시 편집해서 좀 올려드리고 하면은 5시가 넘어갈 것 같네요. 5시가 넘어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이제 저녁 먹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새벽까지 좀 일이 이어질 것 같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신청해 주시질 못한 분들, 안타깝게도 뭐 몇 분 차이로 못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번에 또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한 대여섯 종목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참, 뭐였더라, 이름이? 슈퍼 뭐였더라? 슈퍼 무슨, 얼마 전에 댓글 통해서 그 쏴주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모르겠어서요. 제가 지금 이 채널 만든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거 처음 받아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린다고 뭐 액수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관심이니까요. 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네, 얼른 열쇠 종목을 이거 언제 편집하죠? 네. 하여튼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리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 시간을 봐서요. 제가 이걸 라이브로 올려드리면 좋은데 라이브로 올려드리면 제가 같이 이걸 같이 들으면서 이 댓글에 응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이 더 이 방송 트는 그 1시간 정도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